그라인더 리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분쇄를 해서 가져가시는 손님들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만원짜리 원두를 샀다고 쳤을 때 3만원치만 드시는 느낌? 커피 맛도 잘 나오는 편이고 입문자분들에게는 무조건 강추하는 그라인더고요. 안녕하세요. 13년차 로스터리 카페 커피살롱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 리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홀츠클로츠 280이라는 가정용 그라인더입니다. 저희 카페는 원두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원두를 분쇄해서 사가시는 손님들이 있고 홀빈으로 사가셔서 직접 갈아 드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홀빈으로 사가시는 손님들은 걱정이 없는데 매장에서 분쇄를 해서 가져가시는 손님들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원두를 샀다고 쳤을 때 분쇄를 해 가시게 되면 3만원치만 드시는 느낌? 왜냐면 원두를 분쇄를 하게 되면 향미 손실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저도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 적이 있는데요, 매장에 좋은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원두를 갈아서 집에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려 먹었는데 그렇게 갈아서 가져가서 그런지 집에서 내리면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이 안 가고 결국에 집에서는 커피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그라인더를 알게 됐고 이게 59,000원이란 말이죠. 가격에 너무 놀랐는데 이 가격대였으면은 원래 핸드밀 같은 걸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핸드밀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팔이 아파서 안 쓰시게 되고 다 창고로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자동 그라인더를 찾게 되는데 이 자동 그라인더는 또 가격이 최소 20만원 이상은 줘야지 쓸만한 걸 살 수 있었어요. 물병만한 사이즈의 작은 그라인더들은 그냥 거의 믹서기급의 분쇄를 하는 기능만 있고 그라인더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고장도 너무 잘 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라인더는 가격도 너무 싼데 평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사서 한 3개월 정도 써보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희 아버지께도 한 대 선물을 해드렸고요. 손님들도 저한테 그라인더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입문용 그라인더로 무조건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 미쳤죠. 5만원대입니다. 진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홀츠클로츠 280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기 분쇄도 조절이 80단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80단계를 다 쓰진 않죠. 80단계가 된다는 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핸드드립 분쇄도 되고 에스프레소 분쇄도 된다는 겁니다. 에스프레소가 된다는 거는 모카포트도 되고 더치커피도 되고 웬만한 도구에 맞게 분쇄도 조절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핸드밀을 쓰게 되면은 분쇄도 조절을 할 때 조절도 몇 칸 안 되기도 하고 분쇄도 조절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그라인더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하나 고정해 놓고 원두가 바뀌더라도 분쇄도 조정을 못 하시고 그냥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단은 분쇄도 조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노트북보다 작고요, A4용지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두셔도 전혀 막 거슬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디자인도 심플하고 감성도 있고 딱 좋습니다. 색깔도 세 가지라서 회색, 흰색, 검정색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검정색 사드렸고 저는 회색으로 주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정전기가 없습니다. 원두를 갈았을 때 정전기가 일어나면은 이게 툭툭툭 털어야 되고, 털다 보면은 가루가 주변에 다 날리고 드리퍼에 부을 때도 잘 안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토출구에 떨어지고요, 정전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쓸 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호퍼에 보시면 이렇게 요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두를 갈면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다 갈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토출구에 원두 잔량이 나옵니다. 원두를 여러 가지 두고 맛을 볼 때 원두를 바뀔 때마다 린싱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좀 눌러주면은 잔량이 나오니까 크게 린싱을 하지 않아도 다른 원두랑 맛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켜보시면은 소음은 이 정도인데 드라이기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조용할 거라고 사실 기대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도 있겠죠. 분쇄도가 여러 가지 조절은 되는데 한 가지 분쇄도로 여러 번 갈아보면은 사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저가 그라인더의 단점은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똑같은 분쇄도로 했을 때 입자의 균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분쇄 입자를 측정을 해봐도 약간씩 다르게 나온다 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곱게 갈았을 때
보니까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곱게 가는 데는 조금 발열이 있기는 하다. 에스프레소용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근데 집에서 모카포트나 핸드드립이나 다양한 도구를 쓰는 데는 추천할 만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EK43 그라인더가 있는데 얼마 전에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당연히 맛 차이가 있습니다. 산미 있는 원두를 갈아봤을 때 K에서 예를 들어 산미가 5가지가 다 표현이 된다면 얘는 그게 다 뭉쳐져서 하나로 표현되는 느낌? 일단 노트가 선명하게 나온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산미 톤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맛이 약간 받치는 느낌이 있는데 미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미분 컨테이너 쓰시면은 좀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문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추를 하고요. 디자인, 분쇄도 조절, 위에 말씀드린 장점들이 쓰는데 일단 불편함이 없고 커피 맛도 잘 나오는 편이고 일단 가격이 미쳤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는 무조건 강추하는 그라인더고요. 내가 커피가 재미있다, 커피를 계속 잘 하고 싶다, 커피를 계속 더 맛있게 내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쓰시다가 하이엔드 그라인더로 한 번에 쑥 가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이걸로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카페 관련 재밌는 영상 준비해 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